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뱃속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의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식사의 양을 엄격하게 정해서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관상이 나쁘고 가난하더라도 조금 늦게라도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운세도 길한 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고 약해 보이지만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옷차림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보기와는 정반대로 외관만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의 모든 관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힘을 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없고 결국 말년의 모든 것을 잃기 마련입니다. 옷과 장식이 훌륭한 것과 검소하고 깨끗한 외관을 엄격히 구분하십시오.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하는 그 마음이 절제되고 검소한 외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식사를 절제하면서도 외관상의 거칠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아직 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옷과 장식이 화려한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입니다. 돈을 소홀히 하면 돈에게서 버림받는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천하를 돌고 도는 법입니다. 돈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세상을 어루만집니다. 따라서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언젠가는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돈이란 것은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사람이 도망가듯이 돈도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갑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하면 자기를 잘 돌보아 주기를 기대하며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나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재화를 모으려는 사람은 항상 적은 돈이라도 군주와 같이 존경하고 한 냥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부터 이 돈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궁한 빈상이라도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고 존경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기도 싫고 찾아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이와 똑같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부자였다가 재산을 잃은 자도 거의 예외 없이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재산가들은 한 냥의 돈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은 음식도 소중히 대하며 적은 돈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식을 좋아하고 대식하는 것은 모두가 눈앞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장수한다고 해도 병으로 누워있는 시간이 길게 이어집니다. 병에 시달리고 자손들에게 염려를 끼치면서 누워서 장수하는 것을 어찌 진정한 장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쌓아놓고 수십 년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가 육식과 대식을 즐겼던 자들입니다. 복잡한 도시에 살면 미식도 즐기고 육식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동물을 죽여서 그 살을 많이 먹으면 교만해지고 악한 마음, 즉 악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항상 곡식과 채소 중심의 조식을 하는 사람에게 악심이 생기는 일을 나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육식으로 대식하는 도시 사람은 단명합니다. 곡채식을 하는 산촌 사람들은 장수합니다. 물론 육식을 절도 있게 하고 아주 소량만 먹을 때에는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매 끼마다 한 숟가락의 음식이라도 덜어내어 남을 도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의 빈상도 복상으로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관상의 기륭에 관계없이 자기가 장차 출세할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음식에 마음이 끌리고 집착하여 식탐을 부리는 사람은 비록 복상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식충으로 변하여 금수와 같이 될 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건은 새 것이건 낡은 것이건 간에 모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일도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닿은 토기는 땅에 묻어주고 나무로 된 도구는 불로 태워서 자연으로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낡은 물건을 치우는 방법입니다. 토기는 자기가 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무는 자기가 태어난 산에 재로 뿌려져 생명을 순환시킵니다. 정원을 만들기보다는 텃밭을 만드십시오. 대지는 만물의 어머니로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새 생명이 돋아납니다. 텃밭이 있어 시금치, 고추, 옥수수 등의 먹을거리를 재배하는 것은 천지의 덕을 쌓는 일입니다. 정원이나 연못 대신 텃밭을 가꾼다면 나름대로 입신 출세도 할 수 있고 가운도 점차 성하게 됩니다. 음식을 엄격히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혈색에는 일종의 기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살이 쪄서 부드러운 듯 보이나 기백이 없습니다. 얼굴에 기백이 있는 사람의 혈색은 좀처럼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좀처럼 흥분하지도 않으며 쉽게 절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부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탐을 부리고 대식하는 사람의 혈색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관상이 길이라도 점차 흉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과 숲이 계절에 따라 변하듯이 관상은 변하고 순환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이 비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릅니까?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주 중에서 음식이 근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근심 걱정의 근원입니다.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버린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절제함이 부족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평소 욕심이 많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쓰고 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돌고 돌아 당신에게 과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건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게서 버림받게 됩니다. 물건 하나라도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십시오. 사람과 만물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소중히 하고 남을 도왔다는 그 마음도 버리십시오. 그러면 물건도 당신 앞에 쌓이고 사람들도 당신 앞에 군중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미즈노남보쿠의 책을 최진호님이 번역하고 편집한 책 소식주의자였어요. 미즈노남보쿠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관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몰랐는데 10살 때부터 술을 먹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술값 때문에 18살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죄수들이랑 일반 사람들이랑 관상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추록하자마자 이름 있는 관상가한테 찾아가니까 진짜 자기한테 칼 맞아 죽을 상이라고 한 거예요. 1년밖에 못 산다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절에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대신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그때 입문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속세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다시 그 관상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관상가가 뭔가 큰 공덕을 세웠나 보다 하면서 그 칼 맞아 죽을 상이 얼굴에서 없어졌다고. 그래서 보리랑 콩만 먹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음덕을 쌓게 돼서 관상까지 바뀌었다며 축하해줬대요. 이제 그때부터 관상가가 되기로 한 거죠.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서 매일 보리 한 옷 반이랑 채소 한 가지로 음식을 절제하고 쌀로 된 건 떡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757년생인데 그 당시에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까지 사셨다고 해요. 참, 요즘 먹방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저는 먹방을 보진 않지만 그 인기가 있는 컨텐츠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특히 가득 쌓아놓고 정말 많이 먹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먹방 1세대 그런 느낌이잖아요. 먹방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해서 7, 80대가 된
세대가 없으니까 좀 가끔 걱정인 게 지금 먹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노년이 돼서 건강이 어떨까. 물론 엄청난 식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낭비 같은 것도 좀 다 먹으니까 낭비는 아닌가요? 과식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분들의 건강도 참 쓸데없는 오지랖이죠. 가끔 그냥 어떨까 궁금해요. 걱정이 돼요.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미 채식으로 유명하신 황성수 박사님 책을 보면 살짝 야윈 사람, 그 야윈 게 건강에 좋은 체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서 이게 오래전 책인데도 사람 몸이라는 게 참 거의 변하지 않았구나. 업무 생산성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책에서도 보면 우리 뇌가 아직 그렇게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근데 뭔가 내가 안 멈추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휩쓸려 가다 보면 와, 세상 살면서 뭐 이렇게 의무가 많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밀려있고 이 나이엔 저걸 해야 되고 저 나이엔 또 이걸 해야 되고 정말 끝없는 업무의 연속 그리고 과제의 연속 그러다가 보면 음식도 막 우겨 넣듯이 먹게 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이라는 명분으로 일 마치고 회식을 2차, 3차까지 가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2차, 3차에서 술만 먹냐? 아니잖아요. 음식을 또 먹잖아요. 정말 끝도 없다. 정말 건강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다녀와서 직장을 가는 사람이 아닌 이상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그렇게 먹고 멀쩡한 사람도 몇 년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인상도 좀 안 좋아지고 뱃살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살이라고 하죠. 되게 뭔가 좀 사람이 둔탁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먹질 못해서 야위어가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전체적으로 허세를 좀 줄이고 싶다. 혹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허세지만 경각심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도 미래에 굳이 그런 건 안 해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원을 가꾸는 건데요. 참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의 집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앞에 가든 있잖아요. 정원들. 그걸 유지하는데 엄청난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인데 정말 그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관상용 잔디를 유지하는 물이 정말 낭비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오래된 책에도 있어서 참 인간의 욕심이랑 과시욕 이런 게 너무 뻔한 패턴으로 삶의 어떤 부분마다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영역에 있는 부분은 삶에서 빼기가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딱 내가 먹을 거,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 그 정도 텃밭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소식이든 오늘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소식이든 참 소식은 미니멀 라이프처럼 환경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소식으로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